네, 우선 공차 자연수 체크하시고요. 수열 AN과 BN을 줬는데 이 A라는 집합은 수열 AN 중에 1부터 20 사이에 있는 항들만 모아놔라 이 뜻입니다. 수열 AN의 결과 중에 1부터 20 사이에 있는 숫자들만 모아놓은 게 A 집합이고, 그 다음 여기 있는 B 집합은 수열 BN의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쭉 모아놓은 게 B 집합이에요. 그래서 A 집합은 여기 다섯 번째 항이 3이라고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항이 3인데 이 다섯 번째 항 3을 기준으로 양옆으로 1부터 20 사이에 있는 숫자들만 모아놓은 게 이제 A 집합이에요. B 집합은 단순하게 그냥 B1부터 10개를 그냥 모아놓은 겁니다. B6, B7, B8, B9, B10 해서 10개를 그냥 모아놓은, 단순히 모아놓은 형태가 되겠고, 얘도 3이라고 주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기 보면 두 집합에 뭔가 원소의 개수를 좀 나열해 주고 있거든요. 여기는 A 집합이 되고 B 집합이 되는데 요 공간하고 요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동일하답니다. 근데 B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총 10개죠. 총 10개인데 이 공간 원소의 개수가 동일하니까 여기 교집합에 총 5개의 원소가 들어 있습니다. 총 5개의 원소가 들어 있다. 와 동시에 이 가운데 이 교집합에는 지금 얘도 3이 있고 얘도 3이 있죠. 여기에 3이라는 원소가 콕 들어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를 좀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있는 A도 등차 수열이고 B도 등차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교집합이거든요. 그러면 이 두 등차 수열의 교집합 겹치는 것은 어떠한 공차를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A라는 집합은 2씩 뛴다고 할게요. 이렇게 공차가 2씩. 그리고 B라는 집합은 2로부터 시작해서 공차가 3씩 뛴다고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공차가 3씩 이런 식으로 뛰게 된다면 얘는 공차가 2씩 뛰고 얘는 3씩 뛰는데 겹치는 것은 6씩 뛰게 되겠죠. 그래서 얘의 공차와 얘의 공차의 공배수만큼 겹치는 항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겹쳐져 있는 여기 보라색 집합에 있는 수열들은 수열 AN과 수열 BN에 겹치는 항들을 나열했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등차 수열인데 이 가운데 있는 이 5개의 항은 등차 수열을 이루면서 그 공차는 A의 공차와 B의 공차의 공배수의 공차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2칸씩 뛰고 얘가 3칸씩 뛰게 된다면 얘는 적어도 6칸씩 뛰게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게 되는데 3을 갖고 있어요. 우선 3을 갖고 있고 이 보라색 집합의 성질은 뭐냐면 보라색 집합의 성질은 A의 성질도 갖고 있기 때문에 20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20을 넘지 않는 1부터 20 사이에 있는 숫자들이고 그것이 5개가 있어요. 만약에 얘가 공차가 이 보라색 공차가 2라고 한다면은 1부터 20 사이에 여러 가지 숫자들이 이렇게 포진이 되게 되겠죠. 5개를 오버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20을 넘지 않으면서 5개가 요 안에 쏙 들어가게 되겠고 이 녀석의 공차를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 공차가 예를 들어 3칸씩 이 보라색이 3칸씩 뛰게 된다면 1부터 20 사이에 5개를 초과하는 숫자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이 보라색은 4칸씩 뛰면 되더라. 이렇게 4칸씩 뛰면 딱 20 사이에 20보다 작은 곳에 딱 5개의 숫자가 쏙 들어가게 돼요. 이 보라색의 공차가 5라고 한다면은
1부터 20 사이에 5개보다 적은 숫자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3, 7, 11, 15, 19는 비집합에 들어있는 친구입니다. 비집합에 들어있는 친구라서 여기 3 이후에 있는 이 4개가 이 중에 4개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7이 돼야 되고 얘가 11, 그리고 얘가 15, 그리고 얘가 19, 얘가 23 이렇게 되지 않으면 여기 있는 이 뒤에 4개를 여기다가 우리가 쏙 넣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있는 이 보라색의 공차가 4인 거와 더불어 이 B집합에 있는 수열 Bn의 공차 역시도 4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공차는 4가 된다. 그러니까 얘는 4예요. 얘는 4가 되는데 여기 가운데 있는 것의 공차가 4고 B의 공차도 4잖아요. 그러면 이 공차는 A의 공차와 B의 공차의 공배수인데 얘 공차 4, 얘 공차 4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가 4니까 이 수열 AN의 공차는 4의 약수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4의 약수가 돼야 되니까 이 4가 되겠고 총 3개가 답으로 됩니다. 자, 우선 첫째 항 정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A1은 정수가 됩니다. A1은 정수. 그래서 나중에 A1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고, 근데 요거는 공차 D죠. 그래서 D는 공차는 양수이다 라고 이렇게 체크가 되겠고요. 그 다음 모든 항이 유리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항이 정수니까 여기 첫째 항이 정수니까 여기에 공차를 더해 갖고 계속 유리수가 생성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 여기 있는 공차는 양수이면서 유리수다 라고도 체크 가능합니다. 루트가 있으면 안 되겠죠. 공차를 계속 더하면서 유리수가 생성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 여기 있는 수열 BN 한번 보시면 이런 모습이 또 한 번 등장을 했는데 수열 AN과 수열 AN 플러스 1을 더하랍니다. 그러니까 얘도 DN으로 시작하고 얘도 DN으로 시작을 하죠. DN 플러스, 그러니 수열 BN은 2DN으로 시작하는 등차 수열이다 라고 해석 가능하겠고, 수열 BN의 공차가 2D가 됩니다. 그래서 수열 BN의 공차는 2D가 된다. 그 다음 여기 있는 PN하고 QN인데 PN 먼저 찍어 볼게요. PN이라는 것은 1,A1, 2,A2, 3,A3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A1, 2,A2, 3,A3 같은 간격을 가지면서 공차가 양수니까 점점 증가하게 올라가게 되겠죠. 쭉 가다가 여기에 P12라는 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P12라는 것은 12, A12라는 점이 되겠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Q라는 것도 한번 제가 적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 Q라는 것은 1,B1, 2,B2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1,B1, 그 다음 2,B2, 그 다음 3,B3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똑같은 지점이 있어야겠죠. 이렇게 쭉 올라가게 돼요. 얘는 수열 A에는 한 칸 증가할 때 공차 D 증가하고 한 칸 증가할 때 공차 D 증가하고 요거 기울기가 D입니다. 근데 얘는 수열 B에는 공차가 2D라고 했죠. 그러니 여기 이 까만색 점이 증가한 것보다 좀 더 가파르게 증가해서 올라가 줘야 돼요. 기울기는 2D가 됩니다. 한 칸 증가할 때 2D, 한 칸 증가할 때 2D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어떠한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기울기 2D짜리 선 위를 콕콕콕콕 찍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 위에 Q10이라는 게 존재하게 돼요. Q10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냐면 여기에 Q10이라는 점이 존재하게 되겠고 10, B10이죠.
B10이니까 이렇게 쓸게요. A10 더하기 A11 이라는 점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QK 값에 K 값에 관계없이 이것이 수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직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Q1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수직이 돼야 되겠고 여기에 Q2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수직이 돼야 돼요. 그래서 P12, Q10 그리고 Q 어딘가는 항상 90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수직이라는 얘기입니다. 요 보라색 점 위에 Q1, Q2, Q3 땡땡땡 Q10이 있겠고 여기 이제 뭐 Q11, Q12 이렇게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이 수직이라는 이야기가 나번에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럼 수직하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용하면 되겠죠. 자, 여기 보라색 기울기는 공차와 동일하고 보라색 기울기는 2D라고 했고요. 요만큼의 기울기 찾을 수 있는데 여기 있는 까만색 점에서 까만색 점까지 기울기 체크할게요. 자, X가 2칸 증가할 때 A12에서 요걸 빼주시면 되겠죠. A12에서 A10 빼고 그 다음 A11도 빼고 요게 기울기가 됩니다. 그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거 약분이 됩니다. 가로 안에 계산할게요. 12번째 항에서 10번째 항 빼는 거니까 2D가 되겠고 자 마이너스 요건 A1으로부터 10D만큼 더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1이고요. 좀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8D가 되겠고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우변으로 다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D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플러스 A1D 마이너스 1은 0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구한 D 값이 양수이면서 유리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한 D 값이 양수이면서 유리수가 돼야 된다. D 값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D가 근해 공식 써보시면 16분의 마이너스 A1 그리고 양수니까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플러스가 돼야 되겠고 A1의 제곱 플러스 32가 돼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루트가 하나 있죠. 루트가 있는데 이 D가 유리수입니다. 유리수이니까 이 루트를 없애야 돼요. 이 루트를 없애줘야 된다. 이 루트를 없애려면 이 안에 있는 이 파란색이 제곱수가 돼야 됩니다. 파란색이 제곱수가 돼야 되는데 제곱수가 돼서 루트를 없애면서 이게 유리수가 되겠죠. 이 파란색이 제곱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 A1이 정수라고 하고 있고 정수 제곱하면은 자연수죠.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니까 이 파란색 A1의 제곱 더하기 32는 어떠한 자연수의 제곱수가 된다라고 체크할 수 있겠죠. 또한 여기에 있는 D라는 값은 16분의 이게 이제 n제곱이니까 루트 씌우면 n이 되겠고 n-a1이다 라고 체크하면서 D 값도 정리를 좀 할 수 있겠고요. 자, 여기서 요 부정방정식을 풀 수 있습니다. 요 부정방정식을 풀 수 있는데 이렇게 넘어가 볼게요. n제곱 마이너스 a1의 제곱 하면 32다 라고 체크할 수 있겠죠. 자, 요 정도 체크하면서 요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n-a1 그리고 n 플러스 a1 하고 32까지 정리하실 수 있겠고요. 이때 요 D가 양수니까 n-a1이 양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양수예요. 양수이면서 자연수 빼기 정수니까 요거 자연수입니다. 요것도 자연수가 돼야 되겠죠.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 32 되는 순서상이 많지 않습니다. 32의 약수들이 돼야 되겠죠.
8, 4, 그 다음에 4, 8, 2, 16, 1, 32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겠는데, 이때 여기 지금 A1이 여기 있는 A1이 지금 정수예요. A1을 구하려면 여기서 요걸 빼갖고 2로 나눠야 되거든요. 여기서 요걸 빼서 2로 나눠야 되겠고, 또는 n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수라고 체크하지 않았습니까? 요걸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면은 n이 돼야 돼요. 근데 요거 두 개 더하면 33이고 2로 나누면은 자연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요것도 탈락, 요것도 탈락이 되겠고, 해당하는 케이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네 가지 케이스가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공차를 먼저 찾을 수 있겠는데, 공차라는 것은 첫 번째 케이스 n-a1을 16으로 나누면 공차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n-a1이고 이걸 16으로 나누면 공차가 1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a1 찾을 수 있는데, a1은 여기에서 이걸 빼가지고 2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7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죠. 이때 d는 2분의 1이 되겠고, 이때 a1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때 d 4분의 1이 되겠고, 여기서 이거 빼갖고 2로 나눠주시면은 a1은 2가 되겠고요. 부호가 반대로 넘어가네요. 이때 d는 8분의 1, 그리고 a1은 7 이렇게 넘어가는데,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b10이에요. b10이라는 것은 a10에서 a12를 더한 값입니다. 이건 a1으로부터 9d가 되고, 얘는 a1으로부터 10d가 되면서 a1의 2배하고 그리고 19d를 갖다가 더하면은 b10이 돼요. 그것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값들을 대입해 나가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어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d가 1인 상황이면은 여기에 d에다가 1 갖다 집어넣고 여기다 마이너스 7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여기에다가 1 집어넣고 여기다 마이너스 7 집어넣으면은 5라는 값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쭉쭉쭉 대입을 해가지고 요 중간에 두 개는 생략을 할게요. 요 끄트머리 8분의 1 집어넣고 7 갖다가 집어넣을까요? 그러면 요게 14가 되겠고, 플러스 8분의 19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게 가장 큰 수가 되겠고, 요게 가장 작은 수가 되겠어요. 두 개 더하면 19 더하기 8분의 19가 되겠죠. 그래서 8분의 이게 80 더하기 72 19가 되겠고, 이게 지금 80 91이니까 171, 요게 이제 답으로 됩니다. 우선 첫째 항이 정수라고 줬어요. 그리고 모든 항이 서로 다르답니다. 모든 항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공비는 플러스 마이너스 1 같은 숫자가 되면 안 됩니다. 1이 되면 모든 항이 다 똑같겠고요. 마이너스 1이 돼도 두 칸 걸러서 똑같은 것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건 아니다. 그 말은 뭐냐면 뭔가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아니면 진동하더라도 계속 뭔가 숫자가 달라지면서 진동해 줘야 돼요. 자, A라는 집합에서 구성하고 있는 것은 등비 수열을 계속 제곱을 하랍니다. 그래서 A1의 제곱, A2의 제곱, 그리고 A3의 제곱, 요렇게 제곱하라는 거고, 이들이 커지는지 작아지는지는 아직 알 방법이 없습니다. 얘가 계속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근데 이들은 양수값들이죠. 그래서 만약에 공비가 1보다 크거나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얘들은 계속 증가할 거고요. 만약에 공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라고 한다면은 이들은 계속 줄어들겠죠.
그건 나중에 한번 판단을 해보고, 그 다음 비집합은 첫 번째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두 번째는 그대로, 세 번째는 다시 마이너스 붙이고, 네 번째는 그대로, 이렇게 해서 짝수 달린 건 플러스를 붙여주고 홀수 달린 건 마이너스를 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친구의 케이스 분류가 좀 필요합니다. 어떤 케이스 분류가 필요하냐면, 공비가 양수인지 아니면 공비가 음수인지에 따라서 이들의 각각 구성 요소들의 부호 변화를 좀 살펴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공비가 양수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복하게 됩니다. 공비가 양수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A1, A2, A3, A4 파란색 색칠한 거의 부호가 똑같다라는 거거든요. 공비가 양수면 이 파란색 색칠한 거의 부호가 똑같은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부호가 퐁당퐁당하겠죠. 만약에 공비가 음수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A1하고 A2의 부호가 다릅니다. 얘가 음수면 얘는 양수가 되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부호는 전부 같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얘가 양수면은 퐁당퐁당 할 거고, 부호가 퐁당이라고 적을 거고, 공비가 음수면 모두 같습니다. 부호가 계속 일정하게 같다라는 건데, 여기 이제 첫 번째 이 상태를 보면서, 요 조건을 보면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첫 번째 조건을 보면서 양수, 음수인지 한번 구별해 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얘가 이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모르는데 그것도 케이스를 한번 나눠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제 증가한다고 할게요. 이렇게 증가한다고 한다면 공비가 1보다 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 상황으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공비가 전체 양수인 상황. 그러면 공비가 1보다 큰 상황에서는 얘가 이제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A 집합에서 제일 큰 건 누굽니까? A10의 제곱이 제일 큰 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큰 것은 A9의 제곱이 되겠고, 이때 좌변은 R제곱이 만들어져요. 자, 그럼 우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변 보시면은 이게 퐁당퐁당 하거든요. 퐁당퐁당하니까 이런 케이스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가든 아니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가든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얘가 지금 R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이 플러스 값들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큰 값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상태도 이 플러스 값은 오른쪽으로 가면 큰 값이 만들어져요. 그럼 요거를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집합에서 B집합에서 가장 큰 것은 무엇이고 두 번째로 큰 것은 무엇인지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거를 한번 해석을 해볼 텐데, 어차피 풀마 반복을 하던 마뿔을 반복하던 가장 큰 것은 양수지 않겠습니까? 양수고, 그러고 나서 가장 큰 것은 저 뒤쪽에 있는 이 플러스 두 개가 가장 큰 게 되겠죠. 저쪽에 있는 그 두 개를 얘가 이제 가장 큰 게 되겠고 얘가 가장 작은 게 될 겁니다. 저 뒤쪽으로 한번 써볼게요. 여기에 A9가 있겠고 A10이 있겠는데 여기 마이너스 물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되고 플러스가 되는 상황이긴 한데, 첫 번째 케이스로 따진다면 얘가 가장 큰 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9가 가장 큰 게 되겠고 그 다음 큰 게 마이너스 A7이 되겠죠. 어쨌든 간에 이 안에 있는 게 R제곱이 만들어져요. 이 아래에 있는 케이스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A10이 되고 A8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안에 있는 게 R제곱이 만들어져요. 자, 그 말은, 자, 이렇게 퐁당퐁당하면 베타 제곱분의 베타 1
제곱이 R 4제곱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얘랑 같다고 하고 있잖아요. 얘랑 같으려면 R제곱하고 R 4제곱이 같아야 되겠고, 이걸 만족시키려면 R은 아주 특수한 플러스 마이너스 1을 제외하고는 이걸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 R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렇게 퐁당퐁당 반복하게 된다면은 R제곱은 R 4제곱이 같다라는 식을 만족해야 되겠고, 모순점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수열 B는 퐁당퐁당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지워내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아낸 건 이들의 부호는 같답니다. 근데 전부 플러스인지 전부 마이너스인지 알 수 있는데요. 전부 플러스인지 전부 마이너스인지 어떻게 아냐면, 여기 B집합 중에 두 번째로 큰 게 플러스예요. B집합 중에 두 번째로 큰 게 플러스이기 때문에 전부 부호도 같고 전부 플러스로 전부 같다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전부 플러스 값을 갖고 있어야 되겠고요. 전부 플러스 값을 갖게 된다. 전부 양수 값들입니다. 또한 여기 있는 A1은 음수라는 사실도 알아내게 되겠죠. 이게 플러스 값이 돼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 이들은 전부 플러스 값들인데, 여기에 있는 이 알맹이들이 증가하게 되면 얘들도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만약에 얘가 감소하게 된다면 이들도 같이 감소하게 돼요. 첫 번째 케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상황이면 계속 커지겠죠? 제곱한 숫자도 커질 것이고 얘도 계속 커질 거예요.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상황에서는 제일 큰 게 A10의 제곱이고, 그 다음 큰 게 A9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서도 제일 큰 게 A10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큰 게 마이너스 A9입니다. 약분이 되네요. A10, A9, 4라고 줬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 두 번째로 큰 게 8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지금 8인 상황이거든요. 얘가 8인 상황. 얘는 마이너스 8이 되겠고, A9는 마이너스 8. 그 다음 A10은 A9에 R을 하나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8R이 되겠죠. 4가 됩니다. 그래서 R은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데, 요 조건을 만족시키긴 합니다.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맞죠? 이런데 지금 우리가 A1이 정수가 나와야 되는데 A9가 마이너스 8인 상황에서 공비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얘를 정수를 만들 수 없죠. 마이너스 2분의 3을 거꾸로 계속 곱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정수가 안 됩니다. 이 케이스가 아니고 두 번째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요런 상황이에요. 요런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전부 감소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형태. 이것도 지울게요. 이제 이게 답이에요.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형태가 되겠고, 두 번째로 큰 게 8이라고 하니까 A2가 8인 상황입니다. 자, 그대로 대입해 볼게요. 얘는 대빵이 A1의 제곱, 그 다음이 A2의 제곱, 4가 되겠고, 가장 큰 게 마이너스 A1, 그 다음 큰 게 A2. 약분할게요. A1 플러스 A2가 되겠고, 여기 마이너스를 얘 하나 주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8이라고 줬고 얘는 R분의 8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4 이렇게 쓰면 되겠나요? 그래서 r분의 8이 마이너스 12가 되겠고 r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됩니다. A2가 8이라고 줬죠? 그러면 A3는 마이너스 3분의 16이 된 거고 이때 A1은 여기에 2분의 3을 갖다 곱하면 되죠. 2분의 3을 갖다 곱하면 되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12 이렇게 해서 정수가 만들어지네요. 알파1 이집합에서 대빵은 A1의 제곱이니까 144. 그 다음 베타3 베타3는 요 세 번째 거죠. 마이너스 A3니까 3분의 16 3, 42 8 448 곱하기 16이 됩니다. 480 그 다음에 240 그 다음에 48 768이 되네요.